방송국 구석 코로나 방토왕. 지난 10월 22일 저희 방송국 구석에서만 토론하던 방토왕들이 드디어 백분 토론 찐방송 본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방송국 구석 토론왕, 일명 방토왕이라고 하는데요. 축하드립니다. 2시간 방송하는데 한 5분 정도 나갔습니다. 저희 유와 홍의 방송 토론을 바로 눈앞에서 생생하게 가장 좋은 곳에서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제가 가장 많이 든 생각은 허리가 아프다였습니다. 의자가 왜 이렇게 불편해서 의자 얘기 이따 꼭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5분 정도 출연을 했는데 질문 딱 각자 한 번씩 했거든요. 그 한 번의 질문, 짧고 굵은 질문으로 이틀 연속 네이버 다음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계속 오르시면서 연일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됐었던 우리 장혜찬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출연료 좀 올려주세요. 네. 실시간 검색 1위를 했기 때문에. 출연료 올리면은 못 나와요. 아 그래요? 그 정도의 수준에서 해야 강림하네. 네. 싸고 여러 번 많이 하네. 네.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올릴 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당고등어? 웨이드에서 고등어. 그거는 하시기 전인가? 아무튼 네. 엄청난 그 비유로 사람들에게 오창석 질문 잘한다 이 얘기를 들었었던 우리 또 오창석 선생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짚고 싶은데요. 그 유튜브로 생방송 전환됐을 때 홍준표 전 대표가 각시 발언, 뭐 사내 새땡 발언을 했을 때 그건 젠더 감수성에 어긋난다. 또 열혈 페미니스트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준 우리 그린지에게도 박수 한번 같이 주시죠. 제가 이거 하기 싫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세요. 지금 제가 매 회차마다 평등문화 책임자를 제가 지정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문화가 침해됐었을 때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세요. 저는 그 발언에서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어요. 에이 어떻게 낙후되어야 될 사람이네요. 이제. 와이프가 지금 감옥에 갔는데 내가 대신 가겠다 해야지 남자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큰일이네 진짜. 여기서부터 바꿔야겠네요. 홍준표 대표님과 친하신가 봐요. 아니요. 사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김용태 의원. 개인적인 친구는 없습니다. 네. 그 끝나고 나서 사진 별로 찍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굳이 뭐. 왜냐 또 4년 뒤에 백분토론 나가면 그 사진 털리니까. 저도 실검 1인데 굳이 뭐. 네. 형이나 유나 뭐 굳이. 두 분은 직접 뵈니까 어떠셨어요? 그 유시민 이사장이나 먼저 얘기 한번 해주세요. 또 네. 저는 핫한 사람이니까. 평을 좀 해주신다면. 그 유시민 이사장님한테 질문했는데 네. 저한테 짜증 내주신 덕분에 네. 이게 검색어도 올라오고 기사도 막 많이 나왔거든요. 네. 장혜찬 누구냐? 막 제 4년 전에 뉴욕 여행 가서 지금 페이스북 사진으로도 기사를 내시고. 귀족 여행 가셨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 직접 보니까 우리나라 보수 진보를 대표하는 논객들답게 포스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개인적인 그런 느낌, 확실히 뭔가 좀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다 이런 느낌이 들긴 했고, 그렇지만 만약 저 자리에 저와 블루창석 그린지혜가 앉아 있었다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토론을 하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맞습니다. 30주년에는 그 자리를 반드시 우리가 차지해야겠다. 30주년 너무 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때쯤 되면 우리도 거기 가면 안 돼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말씀이세요? 메인 지금 자리. 몇 나이 살이신데? 나이 40 아니에요? 나이 32살이에요. 그러니까 32살. 40이라고 그러던데 32살이라고. 10년째 신인데 32살. 40이었어. 그렇게 86 가더만 86의 막내였어요. 32살이라고. 발빠른 올림픽 때 태어났어요. 아무튼 우리가 충분히 더 잘할 수 있겠다. 전 이런 자신감도 가지게 됐고, 한편으로는 그런 포스를 느낀과 동시에 우리라고 왜 못하냐. 이제 저분들의 어떤 마지막 전성기가 백분 토론 20주년 방송이 아니었나. 이게 저 두 분의 피날레였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또 강하게. 이거는 뭐 좀 사담인데 좀 바로 장혜찬 선생님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네. 우리 백분 토론 다 나왔으니까 한 번 나왔으니까 선생님이라고 서로 봅시다. 레드혜찬 바로 옆에 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질문을 던졌었을 때 유시민 이사장님이 진부한 거 본인이 모르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진부한 거 뭐 못 진부하지 느끼십니까? 않느냐. 네. 못 느끼십니까?라고 했는데 장혜찬님 스스로 이 질문 좀 진부하다고 느끼시죠? 갑자기 옆에서 장혜찬 그 기운이 어떡하지? 세게 나가야겠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엄청 당황했다. 기에 눌렸다. 맞아요.
지금 여기 또 구석에 오니까 갑자기 기가 살아나가지고 피날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여러분, 진짜로 현장에서 어버버버버 네이버 댓글을 보면 결국에는 이 장예찬의 날카로운 질문에 유시민이 답변을 회피하고 도망갔다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가 달렸어요. 다음 이런 댓글 보지 마세요, 여러분. 네이버 댓글을 보세요. 네이버 댓글은 결국 이 청년 농객의 예리한 질문에 유시민이 전곡을 피해서 도망다니더라. 이런 댓글 네이버 좀 보세요, 그 김지현이. 아니 근데 팩트 정정을 했습니다. 유 작가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고 팩트 정정을 하나 했었고 일단은 레드의 찬의 알고리즘에 그런 답변이 없었던 거예요. 질문을 솔직히 던지면 예상하지 못했어.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건 잘못됐다. 요 정도로 생각하고 제 발론을 준비했을 텐데 진부하다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 당황한 거지. 내가 솔직하게 고백할 게 있는데 네. 멘붕이 와서 무표정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 기죽지 않고 무표정 잘했다. 솔직히 말해서 멘붕이 와서 이랬던 건데 이게 또 잘 포장이 되어서 기죽지 않고 유 작가를 노려본 것으로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서 참 감사하다. 네, 역시 보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 황당함 어떻게 해야 되지? 멘붕 이게 저는 바로 옆에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뭐라는 거야? 좀 느꼈어요. 그러한 어떤 막막함을. 네. 그러나 끝까지 재차 연이은 질문으로 결국 청년들의 분노를 제가 대변했다는 점. 네, 그래서 그래,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사가 쏟아지지 않았나. 연이은 질문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아니 저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유시민과 맞짱 뜬 청년 농객으로 나옵니다. 맞짱을 떠야지 뭐 인사 언론들이 잔잔바리만 맞짱이라는 거 맞짱 대등할 때. 떴다고 할 수 있고 뭐 달렸다 이런 표현도 있고. 역사가 지나가면 결국 나는 유시민과 맞짱 뜬 사람으로 기록되는 거야. 당황한 건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 진짜 대단하다. 이 멘탈을 배워야 돼. 멘탈이죠. 제가 그 디베폰토로 나누면서 이 두 분께 가장 감탄했었던 건 그 멘탈.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디테일이 아니잖아요. 다 프레임. 홍준표 대표님께 제가 칭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끝나고 계속 오창석 그 우리 블루창석까지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짜 홍준표 대표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를 모두 다 프레임을 걸어서 다 규정하냐. 뭐 예를 들어 김정은의 노란한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 유시민 장관 그 베네수엘라 요설. 홍보대사예요. 요설. 그 요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이버 검색어에 올랐었어요. 실시간 검색어에. 그 단어 없어서. 그러니까 저하고 붙고 싶다 그런 뜻 아니에요 지금. 둘이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에이, 난 유장관하고 하기는 싫지. 무서우세요? 아니, 요설. 말이 내 느낌은 요설이야. 그게 엄청 대단한 거죠. 그게 사실 저는 정치가 말로 하는 싸움이고 어떤 걸 규정함으로써 정치인이 자신의 입장을 정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다를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평하고 그걸 규정함으로써 본인의 입장을 잘 드러내는데 유시민 이사장도 그걸 굉장히 잘했지만 홍준표 대표도 굉장히 대단하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뿐이다.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김건모뿐이야. 그 어디 수첩에 써놓고 다니시나 봐요. 회심의 멘트였어요. 아, 네. 솔직히 100분 토론이 시청률 대박이 났잖아요. 그렇죠. 9%가 넘게 나왔는데 그 중에 7%가 홍준표 전 대표 몫이었고 1%가 유시민 이사장, 나머지 1%가 제가 아니었나. 저는 이 대본 토론 이런 거 보면서 늘 그 팩트로 토론의 성패가 갈린 건 아니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돋보이는 발언을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했고 레드의 찬이 발언을 할 때 되게 신기했던 게 유시민 이사장이 진짜 전쟁에 나온 장수의 표정이 됐어요. 갑자기. 날 죽이려고 했어. 진짜 눈빛이 달라진다는 걸 확실히 느꼈고 그 눈빛으로 이렇게 되게 멀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압하는 느낌이 들었고 진부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순간 당황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보면은 좀 유시민 이사장 편을 들고 싶지만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객관적으로 좋은 토론이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논리적으로 치고받는 부분이 아니라 찍어주는 부분. 이거 청년을 대하는 굉장히 태도가 불편하네요. 저기서 파란색 카드가 나오니까 아주 꼰대더만 청년을 대하는 태도가.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 단어 안 쓰려고. 홍준표 전 대표한테는 아유 우리 대표님 이러다가 내가 말하니까 갑자기 눈 이렇게 뜨면서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두 분이 그 위로 올라갔었으면 훨씬 더 재밌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
또 홍준표 대표를 전 대표를 많이 봐줬다는 느낌도 저는 들었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뭐 예를 들면은 뭐 첨예하게 갈릴 만한 문제들은 계속 이렇게 치고받고 검찰 개혁이니 어떻게 정치가 개혁돼야 되느니 이런 논의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대표님 뭐 이렇게 서로 뭐 감정 생기려 그럽니다. 뭐 이렇게 나는 분리해서 유 장관한테는 감정 없어요. 전혀 없어. 전 저 감정이 좀 생기려 그럽니다. 육군 토론이 지나가는 것에서 좀 안타깝기도 했고, 그래서 두 분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 본 무대로 나갔으면 좋겠다. 저도 포함하여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거의 맨 마지막에 와서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천장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홍준표 대표님 말이 길어지면서 저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걸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어요? 뭐 못했죠. 못한 게 있지만 네. 뭐 경로 우대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경로 우대. 네, 경로 우대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블루 창석은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했으니까. 저도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1부에 거의 래퍼 아웃사이더가 동일한 느낌이던데. 이 내부 인사가 진급을 하더라도 밑에서 흔들어 버리면 결국 사퇴를 하더라고요. 근데 외부 인사가 들어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 입장에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사회자가 말 좀 그만하라고 제발. 또 하나는 단 문제 너무 있는데 많습니다. 네, 네, 네. 결국은 이제 예찬이 털리는 걸 보면서 내가 털었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죠. 뭐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내가 한 질문을 던지는 거 답변을 받는 것보다 그냥 이 방송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알리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홍준표 대표 공격 질문을 준비했다가 자유한국당 공격 질문을 준비해서 홍준표 대표가 같이 공격하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을 저는 좀 수정을 했고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홍준표 대표가 김성태 의원 노조 출신이라서 몰라서 공수처 설치한다라고까지 알았습니까? 아니 그 내용 몰라요. 김성태 의원도 그게 노조 출신이라서 검찰을 어떻게 알아요? 그게 알아서 뭐 그게 사인해 준 사람 없어요. 저는 그 소개의 목적 달성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상 실검 1위에 오르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아, 저도 실검 2위에 올랐습니다. 아주 짧게. 아주 짧겠지만 아주 짧게. 제 친구들이 캡처해서 많이 보내줬고 1부에 못 나와가지고 제 친구들이 그 정말 그 짧은 사이에 MBC 탭으로 나갔냐라고 문자를 많이 주셨어요. 정말 격분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2부에 제가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었고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한 번의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느꼈습니다. 난 그걸 느꼈어. 1부에서 저랑 그린지혜가 질문하고 사회자가 갑자기 네 여러분 1분 여기까지입니다. 이 건너편에서 느껴지는 블루 창석의 당황스러움. 동네방네 소문 다 내놨을 텐데 뭐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제 그린지혜님이 말씀하시고 제 왼쪽에 이제 시계가 있었습니다. 한 10초 정도 남았길래 짧게 마무리해주세요. 아, 저 10초가? 리셋되는 거구나. 10초가 끝나면 이제 한 5분이 다시 세팅되는 건 줄 알았어요. 제 이야기로. 근데 갑자기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길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달렸던 거예요. 네, 2부에. 그래서 2부에서 질문을 굉장히 잘해주셨죠. 그래서 오창석, 블루 창석이 질문을 하고 나서 예찬이, 레드 예찬이 저를 이렇게 하면서 다음 질문은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해서. 야망. 내가 반드시 임시민을 박살내버릴 거야. 근데 뭐 그린지혜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또 없었어요? 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었는데 네. 우리 안에서 좀 토론을 하고 가져가야겠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도 사실 따져보면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배심자 얘기를 꺼냈었던 게 그 패스트트랙 안건뿐만이 아니라 저는 검찰 개혁에서 기소권을 독점하지 않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잘 얘기가 좀 안 나왔었던 거, 그다음에 정치 개혁도 사실은 헌법 개혁과 연결되는 뭐 이런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도 잘 안 나왔던 거 이런 게 많이 아쉽죠. 저는 개인적으로 몇몇 분들 댓글을 보니까 좀 밀도 있는 토론이 아니어서 아쉽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이 또 사실이긴 합니다만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진 두 사람이 좀 웃으면서 농담도 던지면서 화기애애하게 토론을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청자들이 끝까지 이 토론을 지켜봤던 것 같고 보수 진보가 한두 번의 토론으로 타협점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토론할 때마다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고 저 사람들이랑 상종도 안 해야겠다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번 토론은 그게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대화를 끝까지 듣게 했다는 점에서 유 이사장이 저한테 짜증낸 거 빼고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건 굉장히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20주년 다음 토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홍준표 전 대표님도 그 방청객분이랑 싸우셨잖아요. 방청객분을 혼내시고 저는 소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갖다 하려면 근거를 갖고 질문을 하세요.
방청자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방청객분 힘들지 않으셨나? 제가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아니 청년농객은 그래도 돼. 계속 놀렸잖아. 청년농객 시작부터 날 놀리고 있잖아. 아니 방송 시작 전에 네. 그 블루창석이 뭐라 그랬냐면 발렸으면 좋겠다. 자, 나보고 발렸으면 좋겠다. 같은 팀원이 근데 실제로 발리니까 마음이 너무 실제로 안 발렸다니까. 실제로 발리니까 맞짱이 기분이 떴다니까, 좋고 맞짱을. 행복하고 즐거웠고 흐뭇한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네, 그때 이상. 유시민 이사장님이랑 사진도 안 찍고 혼자 먼저 갔잖아요. 네. 아, 저는 감정이 상했습니다. 굳이 사진을 찍고 싶지 않아서 제가 오랜만에 그 방송한 끝나고 레드찬에게 개인톡을 보냈습니다. 고생했다라고 다음에 술 한잔 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네. 마음이 약간 상해 보이더라고. 근데 마음이 잘했어요. 상했는데 계속 실검에 떠 있고 결과가 기사가 나니까 아 역시 붙더라도 센 세게 사람 붙어야 같아. 한다. 근데 제가 사실 유시민 이사장과 1대1로 토론할 레벨은 아니잖아요. 아니 충분한 그런데 레벨인데요. 이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1대1로 붙어서 세게 완전 완벽히 털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어쨌든 저는 청년들이 해주고자 했던 말을 좀 했던 것 같거든요. 본인이 이제 진부하다 하셨는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진 않으셨어요. 사실은 왜 그 부분을 외면하느냐. 근데 그저께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두 번째 공정의 문제에 집중한다 말했는데 그런 대답은 제가 알기로는 3개월 만에 처음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또 의의가 있었고 이런 거창한 이야기 말고 저는 제 기사 많이 나와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전투에서 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털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장해찬이라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제 친구들도 이제 연락이 많이 와서 레드찬 실제로 어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좀 좋은 얘기 많이 했고 그리고 진짜 그 잘 짚어서 토론냈고 저는 오히려 유시민 이사장이 장해찬을 한 명의 논객으로 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요. 제가 그런 부분 좀 수정할게 하면 우쭈쭈 분위기였을 거예요. 진짜 논객 대 논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질문 들어왔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반격을 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진짜 청년을 받아줬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청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 잘하네. 오늘 제일 잘해. 오늘 제일 잘해. 약간 아웃사이더라고 놀린 거 추가하겠습니다. 래퍼 CG 넣지 말아주세요. 민주당이기 때문에 아웃사이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잘하네. 핵인싸입니다. 원내 핵인싸. 너무 잘하네. 네, 그래서 저는 레드해찬의 진가가 또 한번 드러났고 또 모르던 사람도 또 알려져서 사실 이제 보수 논객 하면은 젊은 측에 이제 이준석 정도밖에 없었는데 너무 좀 앞으로 더 많은 토론에 나가서 젊은 사람의 이야기 왜냐면 이제 기존의 보수와는 좀 다른 논리를 또 많이 제기를 해주고 젊은 세계의 감각을 잘 따라가요. 사실 이제 저보다는 몇 살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동생이지만 저보다 훨씬 더 젊은 감각을 가지고 제가 동생입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분은 애가 몇이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뭐 결혼했냐 안 했냐 나이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그냥 애가 몇이냐로 벌써 물어보고 난 모르지만 어리다 나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레드해찬이 주목을 잘 봐서 전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억에 남는 악플 이야기가 지금 이게 떠오르는데 블루창석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는 뭐 토론을 누가 잘했냐 안 했냐는 크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국론 분야를 좀 체감한 게 네이버 가보면 저를 칭찬하는 댓글만 수백 개고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거의 뭐 역적이 돼 있더라고요. 막 포털 분열이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도 느껴지는데 근데 그 와중에 정말 가슴에 콕콕 박혔던 건 아니 중년인데 왜 청년 농객으로 나와 있는 여러분 저 30, 제 나이가 그건 자아분열. 나이가 검색하면 뜨더라고요. 아니, 실시간 트위터나 이런 댓글에 나이가 마흔이다 이 얘기가 엄청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흔이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더 어리다니. 올림픽 호돌입니다. 88년에 태어난 호돌이 세대고 G드래곤과 동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장님 왜 놀라세요? 네, 그리고 그린지혜님도 좋은 질문을 해서 기사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국민 배심이라든지 국민 기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좋아서 어떤 안이 좋냐라고 했을 때 유시민 이사장이 60점이든 70점이든 통과되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기사가 그대로 나왔고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법은 한 60점짜리라고 봐요. 근데 시각에 따라서는 권은희 안이 65점 정도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60점이 되었든 65점이 되었든 무조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으로 이제 기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질문이 나와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권은희 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칭찬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예찬이 털려서 전 기분 되게 좋아가지고 골고루 칭찬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네이버를 보세요. 제가 털었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보면. 네. 다음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저 레드 예찬 그 글 중에 재밌었던 게 저 일부러 저렇게 한 거 아니냐. 진부하다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설계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뭐라고 말할지가 진짜 궁금했었고, 근데 대답은 저는 되게 의미 있는 대답 아까도 말했다시피 들은 것 같은 게 본인 스스로도 이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입시 의혹이나 청년들이 분노한 문제가 나름 중요하다고 또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뭐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니었고 더 깊은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왜 개인적으로는 전 유시민 이사장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작가로서. 근데 왜 유독 이 사건에서 저렇게 좀 극단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개인적인 또 고민이 있었는데 아마 유시민 이사장은 이 문제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어떤 명예나 평소의 어떤 이미지 손해를 보더라도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또 이해하게 되는 측면도 있었고 세상에는 균형이라는 게 필요한데 저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 나는 이쪽으로 당겨야 돼요. 네, 그런 나름 소리의 어떤 짧았지만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직접 밝혔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정파성이나 진정성이나 단어를 했을 때 대답을 하면서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다 보니까 난 당기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 저는 라고 그 얘기를 했었죠.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시간이 더 있었다면 이런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었던 게 지금 민주당이나 여권 지지자분들은 정권을 잡았지만 여전히 뭐 검찰이나 언론이나 이런 기득권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시민 이사장도 마찬가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보수적인 성향이긴 하지만 주변의 일반 시민들을 봐도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됐다는 거는 온 나라의 권력을 사실상 이양해 준 거잖아요.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했고 공영방송 사장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민주당은 특히나 늘 야당인 것처럼 우리가 권력이 없다, 기득권 개혁해야 된다, 약간 계속 징징징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가 봐도 현재 기득권은 민주당인데 자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밀리는 쪽에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그런 모습보다는 좀 카리스마 있게 우리가 진짜 수권 세력이다 확 휘어잡아서 바꿔버리겠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좀 중도적인 국민들 설득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유시민 이사장님이 이 판에 어떤 편에 쓰기엔 너무 커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냥 평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기울어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그 무게감이 있는 분인데 유시민 이사장님 그러셨잖아요. 토론 중에 나는 유시민 개인이다. 저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누구도 대표하지 않고 그냥 저예요.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어떤 뭐 민주당이나 이게 아니라 유시민 개인이다. 근데 왜 조국 사태만큼은 유시민 개인으로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보호할 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퉁쳐서 진영 싸움에 매몰되는 것인가? 저도 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또 이렇게 했겠죠. 녹색당이라서 진보인 줄 알았더니 진보가 아니라 보수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질문을 못 드렸는데 저는 그린지의 말에 동의하는 게 민주당 개별 국회의원이 막 그렇게 조국 전 장관 옹호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TV 예능으로도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최근에. 유시민 이사장에게 기대하는 건 어떤 진영의 논리, 정파성이 아니라 본인은 그게 상관없다고 하지만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우리 사회의 어떤 어른의 모습, 지식인의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나는 정파적이다, 원래나 정파적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당황해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데 하고 실망했던 게 아닐까. 본인 스스로가 일반 국회의원 정도가 아닌 그보다 훨씬 큰 본인이 원튼 원치 않는 거물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에 더 휩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예전부터 정파성을 띄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능, 알쓸 신자면 이런 데서는 정파성을 띌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각되지 않았을 뿐인데 저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나와서 미국 대선할 때 미국에 있는 언론들이 누구를 지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도 좀 공영방송을 제외하고 나서는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지지한다고. 그래야지 저는 그냥 괜히 중도, 객관적인 것처럼 하면서 누구 편을 드는 상황이 안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는 보수 언론이니까 이번에 보수 후보를 지지한다. 지지하는 이유는 이러한 공약 때문이다 라고 팩트 왜곡할 필요 없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는 기본적으로 전쟁이기 때문에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당제가 싫으면 다당제로 가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저는 정파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 있지 않고 나는 객관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어떤 곳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한다, 여기에 논리에 찬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훨씬 더 정치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정치를 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지키고자 하는 게 우리 계속 얘기했었던 거지만 인물이 아니라 어떤 정치가 갖고 있는 사상과 철학 같은 것들을 각 뭐 당파성을 지니든 정당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사람을 지키는 것에 혹은 아니면 이 양극화된 어떤 것에만 매몰되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장혜찬 우리 레디 예찬이 분열된 이 국민 혹은 정치권을 이어주는 20주년의 토론회인 것처럼 이제 평을 또 해주시기도 하셨잖아요. 저는 그러기엔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된 지 너무 오래됐고 이미 그건 기초적인 단계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정치를 하려면 협상을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고 서로 상의를 해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국회 안에서 정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MBC 100분 토론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혹은 그것만으로 의의가 있다라고 평을 해야 되는 걸까 좀 매우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좀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를 들면 지금의 어떤 산업화 세력과 또 민주화 세력 사이에는 감정의 골이 너무 깊은 것 같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런 게 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또 비극이 분명히 아픔이 남아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비극들이 사실 청년 세대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윗세대에서 어떤 정치적인 과정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일들인데 그로 인한 구원이 너무 깊기 때문에 툭 쳐놓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게 점점 더 힘들지 않은가. 그런데 예를 들면 블루창석과 저는 의견이 달라도 막 감정의 골이 그렇게 깊어서 우리가 얼굴 붉히고 막 그럴 건 잘 없거든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역사가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아픔이 따랐는데 그러한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 세대들이 좀 이렇게 웃으면서 토론하고 타협하고 싸울 때도 싸우더라도 또 블루창석 저한테 문자 보낸 것처럼 고생했고 맥주 한잔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세대 교체가 좀 빨리 되면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 여당이 여유죠. 그렇게 괜찮냐고 물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배포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 저 오만한 정당 다음 총선에서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 오만한 정당 여유가 생기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속사포 랩하고 만족하는 저 정당 심판해 주십시오. 다음에 어떤 분이 어떤 게시판에 저분 래퍼세요라고 실제 글이 올라온 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제가 저를 친문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 내부에서요. 당원들이. 네, 당원 중에서 왜 하필 오창석이 나왔냐는 댓글 되게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네. 왜 그건 우리 모두한테 다 있었어요. 왜 이 나오냐 청년 농객이라고 하시고. 지혜님한테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엄청 많았어요. 녹색당 대표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녹색당 대표할 사람 많죠. 근데 아니 왜 녹색당을 부르냐? 아. 저희 영상에 보면 녹색당 아웃이라고 하는 댓글도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렇다는 거. 우리 다 남의 댓글 잘 안 봐. 자기가 나온 거 봐봐. 자기가 나온 거. 자기 앞으로만 봤어. 자기가 나온 거 봐. 그래서 욕을 좀 많이 먹었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제가 민주당 대표가 아니고 그냥 청년 농객 대표로 나갔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그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큰 담론이 올라와야지만 바뀌는데 예전에 과학계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 과학자가 죽어야만 과학계가 발전한다고. 그러니까 한 과학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붙어서 가지를 쳐서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과학계의 이슈를 이 사람이 주도합니다. 그럼 새로운 과학 이슈가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야만 비로소 새로운 과학자가 등장하고 이 사람의 이론이 주목받고 또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데 정치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 특정한 세력이라든지 큰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항해서 담론을 아무리 올려도 잘 안 돼요. 왜냐면 세력 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변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새로운 이야기나 좀 건실한 이야기나 소신 발언하면 이 사람은 죽죠. 그게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죽어야만 또 새로운 세대가 교체가 되는데 지금 총선이 거의 임박했어요. 제가 그 짧게 얘기했지만 내년 4월 15일 총선이긴 하지만 12월 17일부터 예비선거를 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초에는 자기가 입을 점퍼라든지 띠라든지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련돼야 됩니다. 그러면 10월 지금 하순이죠?
이미 그런 슬로건 작업이 준비가 돼 있어야만 하고 11월에는 선거 중심의 사무실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선거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선거, 내년 선거에는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될 수 있고 새로운 담론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공약이 올라왔을 때 그런 사람들 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당을 떠나서.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좀 키워주세요. 방금 오창석.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오창석 이제 내가 86을 죽이겠다. 약간 이렇게. 제가 86년생입니다. 뭘 86을 죽여요? 86과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 다르잖아. 86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실금 올라왔는데 그럼 레드 예찬이 다음번에 비례대표를 받으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비례대표 제의가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비례대표 제의가 오면 받아야지. 아 고민이 좀 되긴 하네. 근데. 오. 아 저는 왜 고민하는 건 당연하죠. 저는 근데 당분간은 계속해서 방송 열심히 하고 싶고 한 2개월 정도는 무슨 소리야? 근데 사실 제가 국회의원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들도 많이 알고 같이 일도 많이 해봤고 또 비교적 젊은 국회의원들과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봤는데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네 맞아요. 아마 블루창석도 동의할 것 같은데 이게 국회 안에 들어가도 결국에는 당파라던가 당 지도부의 어떤 오더대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민주당만 해도 당론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금태섭 의원, 뭐 박용진 의원, 조홍천 의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데 많은 고초를 겪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검찰 관련해서 쓴소리 제대로 했던 정성호 의원 이런 분들도 뭐 금태섭 의원은 하루 사이에 문자 10,000통 받았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만큼 우리가 이 젊은 국회의원 세대 교체를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좀 일할 수 있게 지도부의 거수기 노릇 안 하게끔 좀 다른 소리하고 튀는 소리 해도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봐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비례대표 제안이 오면 그린지혜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다른 당에서요? 아니 녹색당에서 다른 당으로 아직도 당대표인데. 저희 녹색당에서는 공천을 누가 한 명이 줄 수 있는 공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원래 밀실공천하는 네, 거야. 여기는 다 이 오디션 보고 그냥 그 기준 없이 오디션도 안 공천하잖아요. 봐요. 야합으로. 밀실 야합으로 하는 우리랑 똑같은 줄 알았어요. 저희는 다 전당원이 투표를 통해서 공천을 주기 때문에 네,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면 하시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투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비례번호 수만이 달라진다는데 어쨌든 네 저는 당에 쓰임이 있다면 언제든지 당에서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이 든 게 비례대표 제의가 와도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확실해. 갑자기 왜냐하면 말로 확실하다고 미래는 모르니까 확실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번에 그 답변 너무 이거 다 진부했어요. 박제돼. 일단 이번에 박제해서 나중에 나온다 그랬을 때 박제도 좋아요. 어떡해요? 박제도 좋아요. 원래 뭐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 은퇴한다 했다고. 아유, 천리. 나온 뭐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이런 얘기 듣는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죠. 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이게 백분 토론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가진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바란다는 게 국회 그 조그만 의사당 안에서 300명이 지지고 복고하는 것보다 오히려 뭐 진보 진영으로 치면 방송인 김어준 씨나 또 유시민 이사장 같은 분들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도 홍준표 전 대표 지금 원외입니다. 황교안 대표도 원외고요. 물론 그분들 직업 정치인이지만 그런 어떤 사회 담론을 주도하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직업 정치인만의 영역은 아니지 않나. 좀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어떤 직접 민주주의가 훨씬 더 많이 올라온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뭐 비례대표 한 자리에 연연하면 청년답게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로서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 평론가로서의 벌이가 비례대표 벌이보다 높다. 정확해. 정확해. 일주일 방송 20개 하기 때문에 정확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괜히 돈 쓰는 거 눈치 보아야 되고 맞아요. 브랜드 하나 샀다가 털리면 안 되니까. 차도 바꿔야 돼, 국산차도. 근데 그런 거 좀 없어져도 되지 않습니까? 뭐가 없어져. 그 국회의원이 되면은 자기가 샀던 거를 다 버리고 국산차로 바꾸고 내가 입던 브랜드를 굳이 낮춰서 입고 좀 바꿔야 되지 않아요? 보수는 그래도 당당하게 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혹시 명품 가디건 입고 오신 것 같은데? 민주당이 그래도 됩니까? 이게 명품 아니거든요. 네, 저거 한 4, 50만 원 할걸요? 아닙니다. 편집해주세요. 맨날 편집하네, 맨날. 맨날 편집하네. 여기서
불창성만 편집을 받아요. 아 요건 내보내도 돼요. 네, 요건 내보내도 아니 돼요. MBC가 할인 여러분 할인 받았어 할인 받았어 하나 입읍시다. 내가 정치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MBC가 불창성만 편집해 줍니다. 직권 연항이라고. MBC도 계약해야 됩니다. 이건 방송 내보내도 됩니다. 예, 지난주 건 제가 좀 양해를 부탁드렸고 지난주 거 나가면 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방송도 돼야 돼요. 뭐가 하나 있죠? 네, 지난주 건 제가 말씀을 한 게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네, 양해해 주셔서 다 까먹었네요. 또 얘기할 거. 방토한 토론은 어쨌든 좀 생방송을 장시간 하기 때문에 의자가 좀 저는 편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자가 일단 너무 불편하고 책상도 너무 불편해. 의자랑 책상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왜 대학교에 의자랑 책상에 이렇게 그 삼위일체된 그런 맞아요. 그 있잖아. 거기 앉아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손을 뻗었는데 책상이 안 닿아. 제가 손팔이 짧잖아요. 손다리가 이렇게 팔다리가 짧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대는데 등받이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2시간 내내 안 그래도 제 등이랑 허리가 안 좋거든요. 등, 허리 근육으로 버텼습니다. 근데 유시민 이사장과 홍준표 대표는 연세가 있으신데도 거기 있어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진짜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님이 그 유튜브 방송으로 넘어갔었을 때 마이크를 막 빼다시피 하면서 내려왔더니 분명히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네. 그만합시다. 허리가 아파서. 그래서 소파로 바꿔야 된다. 소파로 바꾸면 거기 좀 오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토론에 진지하게 집중하느라 모자 불편하고 이런 거잘 아픈 줄 잘. 아니 발려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푸짝푸짝 쓰더니만 끝날 때까지 그 감정 상태가 지워지지 않으셨었죠. 맞아요. 분노와 서로 심하게 털리면 사후 경직이라고. 여러분 이런 기상모략. 여러분 댓글 많이 다시죠? 왜 여권 2명, 보수 1명 이렇게 편향되게 하느냐? MBC가 이런 곳입니다. 저 여권 아니에요. 진짜 이 범여권, 근데 범진범 유시민 여권 이사장님 정말 편향된 방송국입니다. 삐끗했구만. 제가 얼마나 힘들게 싸우는지 네. 보수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수와 진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장희찬 씨는 끝날 때까지 그 서러움을 버리지 못하고 유시민 경직된 거예요. 전 장관과 사진도 찍지 못하고 곤란한 가버렸습니다. 아, 나 삐졌어. 근데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끝나고 나서 내가 예찬 씨한테 너무했나? 라고 맞아요.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아, 진짜? 그 얘기를 남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근데 토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역사에 유시민과 맞짱 뜬 사람으로 기록된다. 방토한 오늘의 방토함은 생방송으로 진행된 백분토론 본방송과 합쳐서 오늘 방송까지 누가 제일 잘했는지를 보고 방토함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야 지가 지를 줬어.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진부의 차. 나밖에 없어. 네, 왜 뽑으셨습니까? 나중에 듣자. 네, 그 진부 예찬. 진부 예찬 사실 뭐 진부한 질문은 아니었고 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탈탈 털렸던 탈곡기 예찬 씨를 위해서 추모하는 마음으로 레드 예찬을 뽑았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저는 오찬석 씨를 뽑았는데요. 왠지 레드 예찬이 자기를 쓸 것 같고, 그다음에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칭찬만 계속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해서 나한테 악플당 혹시 네, 한 번 달았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창석 뽑았습니다. 레드 예찬 안 입고 와서. 아, 저는 그게 생각났어요. 다윗과 골리앗. 저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돌팔매를 던졌던 다윗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다윗 예찬에게 한 표를 던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쩜 저렇게 자기가 강하신지. 어쨌든 네,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토한 제가 저한테 또 던지고 방송이 되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많은 이야기 했지만 백분토론이라는 기념비적 프로그램의 20주년에 짧게나마 출연해서 각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감사하다는 건 저희 세 사람 모두 같이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또 방통항을 통해서 그런 백분토론에서 다루기 힘든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 그리고 각각 다른 청년들의 이야기 더 많이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젠가는 30주년에 저희가 백분토론 주인공이 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또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